최근 며칠 동안 네가 느꼈던 침묵은 끝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큰 계시가 오기 전에 필요한 고요함을 의미한다. 지난 몇 주 동안 너는 설명할 수 없는 거리감, 어떤 냉기나 이별과 같은 감정을 느꼈을 가능성이 매우 크며 이는 네 마음에 두려움을 만들어냈다. 멈춰 있는 듯한 느낌, 오지 않는 메시지를 기다리는 느낌, 혹은 흔적 없이 사라지는 듯한 신호를 기다리는 이 감정은 깊은 연결이 있을 때 인간의 정신이 겪을 수 있는 가장 도전적인 경험 중 하나다. 하지만 일어난 일이 최종적인 거절도 이침의 표시도 아니라는 것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 모든 침묵은 진실이 힘을 가지고 드러날 수 있도록 필요한 빈 공간이자 전주곡이었다. 이제 에너지는 극적으로 그리고 분명하게 변화하고 있다. 이 순간은 단순히 달력 위에 또 다른 하루가 아니며 전통적인 기념일만을 의미하는 것도 아니다. 에너지적이고 영적인 관점에서 이날은 절대적인 명료함의 포털을 상징한다. 이 순간의 본질을 정의하는 단어 자체가 바로 에피파니, 계시아이이다. 숨겨져 있던 것이 드러나고 베일이 걷히며 현실이 어떠한 장식도 어떠한 가면도 없이 있는 그대로 드러나는 정확한 순간이다. 이 시기 동안 분위기는 인간의 정신이 그동안 회피해왔던 진실을 인식하도록 밀어붙이는 특정한 진동으로 가득 찬다. 안개가 걷히고 시야가 맑아지는 날이다. 가장 큰 불확실성 속에서도 믿음과 희망을 지켜온 너에게 이 에너지의 변화는 깊은 확신을 가져다 준다. 너는 직감으로 이 이야기가 끝나지 않았음을, 아직 해야 할 말과 인정해야 할 감정이 남아있음을 알고 있었다. 너의 직감은 너를 속이지 않았다. 그 특별한 사람이 감정적으로 멀어 보였던 이유는 사랑의 부재가 아니라 이 연결이 의미하는 강도를 처리할 일시적인 능력이 부족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에피파니의 에너지는 혼란의 어둠을 관통하는 한 줄기 빛처럼 작용한다. 이 순간 그 사람을 감정적 무기력 상태에 머물게 했던 분산의 마법이 깨져버린다. 이 현상이 우연이 아니라는 것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우주는 리듬적 법칙과 정교한 순환에 따라 작동한다. 우리는 많은 외부적 소음, 축하, 사회적 움직임이 가득한 시간을 지나왔고 이는 종종 내면의 목소리를 억누르는 역할을 한다. 하지만 이제 이 순환이 끝나면서 진실의 통로가 열린다. 이 순간 가능한 에너지는 너를 무시하거나 멀어지려 했던 사람의 눈가리개를 벗기기 위해 너에게 유리하게 작용하고 있다. 이것은 거의 정신의 기계적 과정이다. 소음이 멈출 때 진실이 말하기 시작한다. 그리고 지금 그 사람의 의식을 치료하고 있는 진실은 바로 너와 관련된 것으로 너의 가치와 그 사람이 삶에서 너에게 주어진 대체 불가능한 자리를 의미한다. 잠시 상상해보라. 그 사람의 마음은 회피의 주파수에서 작동하며 자신이 이 연결 없이도 나아갈 수 있다고 스스로를 설득하려 했다. 이 저항은 그들의 생명 에너지의 많은 부분을 소모했다. 그러나 오늘 이 저항은 무너지고 있다. 네가 무언가를 강요했기 때문도 집착했기 때문도 아니다. 연결 자체의 본질과 이 순간의 에너지적 영향이 더 이상 분명한 것을 부정할 수 없게 만들기 때문이다. 계시는 속삭임처럼 오지 않는다. 그것은 그 사람의 현실의 기반을 흔드는 내면의 천둥과 같다. 갑작스러운 각성, 자신이 걸어온 길이 진정한 감정적 고향에서 멀어지게 했다는 즉각적인 이해가 일어난다. 이러한 눈을 뜨는 경험이 바로 이 시기에 에너지가 목표로 하는 핵심이다. 이것은 맑은 시야라는 선물이다. 이전에는 복잡해 보이고 장애물과 의심으로 가득해 보이던 것이 갑자기 단순해진다. 그 사람은 자신이 가지고 있다고 믿었던 문제들이 사실은 두려움이 만들어낸 변명에 불과했음을 깨닫기 시작한다. 두 사람 사이에 만들었던 거리감이 그들에게 평화를 준 것이 아니라 그 무엇으로도 채울 수 없는 공허함을 가져왔다는 것을 이해하기 시작한다.
명료함은 행복이 도피해 있는 것이 아니라 너와 연결된 이 감정을 받아들이는 데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기 위해 온다. 이 과정의 흥미로운 점은 네가 물리적으로 개입할 필요가 전혀 없다는 것이다. 메시지를 보낼 필요도, 전화를 걸 필요도, SNS에서 관심을 끌기 위한 행동을 할 필요도 없다. 무거운 작업은 에너지 스스로가 수행한다. 에피파니는 그 사람의 정신 내부에서 일어나는 내면적 현상이다. 그것은 그들의 자아와 영혼 사이에서 진행되는 사적인 대화이며 영혼이 마침내 지휘권을 잡고 들릴 것을 요구하는 순간이다. 너는 단지 이 계시의 대상, 안개가 걷히는 순간 모든 주의가 집중되는 초점일 뿐이다. 너는 어쩌면 두려움이나 조급함을 느끼며 이 내적 변화의 결과가 언제 현실에서 드러날지를 궁금해할 수 있다. 하지만 물리적 차원의 움직임은 언제나 에너지적, 정신적 차원의 움직임이 선행한다는 것을 확신해도 된다. 지금 이 특별한 사람의 정신 속에서 일어나려는 일은 되돌릴 수 없는 과정이며 지난 몇 시간 동안 서서히 발전하며 지금 펼쳐질 명료함의 순간을 위한 기반을 준비해왔다. 운명의 기계장치가 움직이기 시작했고 피할 수 없는 결말은 너의 의미가 인정받는 것이다. 이 가르침을 네 삶에 받아들일 준비가 되었다면 댓글에 이렇게 적어라. 나는 이 과정에 신뢰한다. 다가오는 계시의 규모를 이해하려면 먼저 이 사람이 지금까지 어떤 상태에서 살아왔는지 분석하는 것이 필요하다. 우리는 종종 침묵이나 거리감을 무관심으로 해석하고 이는 우리의 자존감에 깊은 상처를 준다. 그러나 더 높은 심리적 영적 관점에서 보면 이 사람이 경험한 것은 관심의 부족이 아니라 짙은 정신적 안개였다. 이 안개는 매우 정교한 방어 기제로 작용한다. 인간의 마음은 압도적이거나 삶의 구조를 바꿀 것 같은 감정과 마주할 때 혼란을 만들어 스스로를 보호하려는 경향이 있다. 이 사람이 너를 보지 않게 된 것은 네가 빛나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다. 너의 빛이 너무 강렬해서 두려웠기 때문이다. 정신적 안개는 깊이를 두려워하는 이들이 찾는 피난처다. 지난 몇 주 동안 특히 새해 축제의 혼란을 이용해 이 사람은 가능한 모든 방식의 분산을 사용해 이 안개를 짙게 만들었다. 연말의 쇼핑 혼잡, 사회적 모임들, 가족과의 의무, 그리고 이 계절이 만들어내는 전반적인 소음은 내면을 들여다보지 않기 위한 완벽한 핑계로 작용했다. 그들은 끊임없는 움직임을 이용해 너에 대한 기억이 필연적으로 떠오르는 고유한 순간을 피하고자 했다. 이것을 정확하게 바라보자. 외부의 소음은 감정적 마취제처럼 작용했다. 이 사람이 너를 찾고 싶은 충동을 느끼거나 네가 그리워 가슴이 아릴 때마다 그들은 즉시 자신의 주의를 어떤 피상적인 것, 파티, 하찮은 대화, 과도한 일 또는 감정적 도전이 없는 다른 사람들과의 상호작용로 돌렸다. 혼란은 실제가 아니었다. 만들어낸 것이었다. 그들은 자신이 깨어있는 상태로 머물지 않기 위해 일부러 바쁘게 지냈다. 현재로부터 끊임없이 도망친 것이다. 왜냐하면 현재에는 네가 있기 때문이다. 깊이에 대한 두려움은 이 혼란의 해부학에서 핵심 요소다. 너희 사이에 존재하는 연결은 평범한 연결이 아니다. 영혼 깊숙이 느껴지는 무게와 범위를 가지고 있다. 자신의 두려움을 완전히 직면하지 못했거나 통제력을 잃을까 두려워하는 사람에게 이런 연결은 안정성을 위협하는 요소로 느껴질 수 있다. 그래서 그 사람은 헌신이나 취약함을 요구하지 않는 사람들과 상황을 택하며 얕은 곳에서 머무르는 것을 선호했다. 표면적인 것들과 상대하는 편이 진정한 사랑의 깊은 물속으로 뛰어드는 것보다 훨씬 쉽다. 안개는 이들이 안전하지만 만족스럽지 못한 이 얕은 언저리에 머물도록 허용했다. 그러나 이 안개는 본질적으로 덧없다. 산만함이라는 연료 없이는 영원히 유지될 수 없다.
축제의 소음을 방패처럼 사용함으로써 그들은 스스로에게 잘 지내고 있으며 너를 필요로 하지 않고 이 덧없는 상호작용들만으로도 삶이 충분하다고 말하며 거짓된 안도감을 만들어냈다. 그러나 본질적으로 이 혼란은 매우 깨지기 쉬운 것이었다. 부정 위에 세워진 카드집과도 같았다. 정신은 거짓말할 수 있지만 마음은 느끼기를 멈추지 않는다. 그리고 이 혼란과 분주함의 층 아래에서는 너를 향한 감정이 계속 뛰고 있었으며 조용한 순간이 오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너는 이 혼란을 개인적인 문제로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 이것은 네 정체성에 대한 거절이 아니라 네가 그들 안에서 불러일으킨 취약함을 느끼는 것에 대한 거부였다. 누군가 혼란 속에서 물러난다면 그는 사실 너로부터가 아니라 자신의 진실로부터 도망치고 있는 것이다. 너는 단지 그들이 간절히 바라면서도 받아들이기를 두려워하는 것을 비추는 거울일 뿐이다. 안개는 그들이 자신을 사랑에 빠지고 취약한 모습으로 보지 않기 위해 그 거울을 깨거나 덮으려는 필사적인 시도였다. 이는 지치는 내적 싸움이다. 거짓을 유지하는 데는 진실을 받아들이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에너지가 든다. 그러나 이제 상황은 극적으로 변했다. 축제의 불빛은 꺼지고 손님들은 떠났으며 일상이 다시 돌아오려 하고 있다. 그들이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사용하던 소음의 방패는 사라졌다. 그들은 더 이상 자신이 느끼는 것을 회피할 외부적 변명을 가지고 있지 않다. 산만함을 먹고 자라던 안개는 더 이상 먹이가 없어 사라지기 시작한다. 그리고 여기에서 현실은 피할 수 없게 된다. 그들이 너에 대한 기억을 덮었던 소음 없이 남겨졌을 때 내 에너지가 그들의 정신 속에서 압도적으로 존재감을 드러낸다. 그들의 혼란의 구조는 사실 이침이 단 한 번도 없었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들이 멀어져 있었던 모든 시간, 다른 무엇인가를 믿으려 애썼던 그 시간이야말로 네 에너지가 그들의 잠재의식에 축적되던 시간이었다. 너에 대한 생각을 억누르면 억누를수록 오히려 그것에 더 큰 힘을 실어주는 것이다. 이는 마치 누군가 물속에 공을 억지로 누르고 있는 것과 같다. 압박을 늦추는 순간 공은 엄청난 힘으로 수면 위로 치솟는다. 지금 안개가 걷히는 것은 바로 그 현상이다. 깊고 혼란스러운 잠에서 깨어나는 기분을 상상해보라. 처음에는 방향 감각을 잃지만 곧 현실의 윤곽이 선명해진다. 이 사람은 스스로 만든 무기력에서 깨어나고 있다. 지난 몇 주 동안의 웃음은 공허했고 대화는 실체가 없었으며 분주한 움직임은 어디로도 향하지 못했다는 것을 깨닫는다. 혼란은 고통스럽지만 필수적인 명료함으로 변한다. 그들은 너에게서 멀어져 있다고 믿었던 그 안전함이 사실 외로움을 자유로 둔갑시킨 환상에 불과했음을 보기 시작한다. 그들이 추구하던 소음과 지금 마주한 고요함 사이의 대비는 완벽한 촉매제다. 안개 속에서 너는 흐릿한 존재, 정의되지 않은 어떤 것이었다. 그러나 안개가 사라진 지금, 너는 그들의 시야에서 유일하게 선명한 존재가 되었다. 그들이 세워놓은 방어의 구조는 무너졌다. 더 이상 시간 부족이나 과한 책임감으로 자신의 부재를 정당화할 수 없다. 그들은 자신의 양심과 단둘이 마주하게 되었고 이 내적 대화 속에서 혼란은 더 이상 설 자리가 없다. 남는 것은 자신이 느끼는 감정에 대한 확신과 그동안 뱅뱅 돌기만 했다는 자각뿐이다. 축제는 끝났다. 소음은 완전히 사라졌고 이제 방 안의 절대적 고요 속에서 혹은 생각의 침묵 속에서 너의 이름만이 선명하게 울려 퍼지고 있다. 그 울림은 그들을 두렵게 하면서 동시에 매혹한다. 사람을 육안이나 논리로 설명할 수 있는 것 너머에서 하나로 연결하는 보이지 않는 끈이 존재한다. 우리는 종종 침묵이나 물리적 거리감을 맞닥뜨리면 연결이 끊어졌다고 여기곤 한다. 메시지가 없고 전화가 없으면 관계가 끝났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현실은 그와 정반대다. 내 감정의 중심과 그 사람의 중심을 잇는 하나의 에너지실, 비물질적 끈이 존재한다. 이 끈은 거리도, SNS 차단도, 일시적 자존심도 모른다. 이는 훨씬 더 깊은 차원, 무의식이라는 넓은 바다에서 작동하는 연결이다. 그 사람이 일상 속에서는 의식적으로 너에게서 멀어지려고 해도 그들이 통제할 수 없는 영역이 하나 있다. 그들의 방어가 작동하지 않으며 네가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는 영역, 바로 꿈의 세계다. 인간의 정신이 피할 수 없는 것을 피하려고 할 때 어떻게 작동하는지 지켜보는 일은 실로 파시니에렌타다. 깨어있는 시간 동안 태양이 높이 떠 있고 일상이 집중을 요구할 때 이 사람은 스스로에게 갑옷을 입힐 수 있다. 너는 중요하지 않다고 스스로에게 말하고 일이나 친구들로 자신을 분산시키며 의도적으로 너를 보지 않기 위해 노력할 수 있다. 이는 문을 닫아두기 위한 의식적이고 소모적인 노력이다. 하지만 밤이 내려오고 몸이 피로에 굴복하면 이 경계는 낮아진다. 눈이 감기고 잠의 상태로 들어가는 바로 그 순간, 이미지와 자존심을 관리하는 정신의 일부인 자아, 에고는 꺼진다. 그리고 에고가 잠들면 영혼이 깨어나 주도권을 잡는다. 시간도 검열도 없는 그 공간에서 너는 압도적인 힘으로 존재감을 드러낸다. 최근 며칠 동안, 특히 이 순간이 오기 직전의 밤들에 너는 그 사람의 꿈을 지속적이고 생생하게 찾아왔다. 그것은 깨어나면 잊혀지는 흔한 꿈이 아니다. 이 꿈들은 감정적 현실감이 너무 강해 그 사람이 깨어났을 때 마치 네가 방을 막 떠난 것 같은 느낌을 받게 만든다. 그 꿈 속에서는 과거에 있었을지도 모를 갈등도 오해도 거리감도 존재하지 않는다. 그곳에서 너는 그들의 평온, 이상적 행복, 그리고 집이라는 감정의 순수한 형태로 나타난다. 너는 그들의 마음이 갈망하면서도 이성적 사고가 받아들이기를 두려워하는 모든 것의 상징이다. 이 꿈의 침투는 우연이 아니다. 이것은 보편적 균형의 법칙에 따른 것이다. 사람이 낮 동안 어떤 생각이나 감정을 억누르려 하면 할수록 그 내용은 밤에 더욱 강하게 떠오른다. 물속에서 공을 억지로 누르고 있는 것과 같다. 그들이 의식에서 너를 멀리하려고 가하는 압력은 너를 그들의 무의식 깊숙이 밀어넣는 반발력을 만들어낸다. 그러므로 네가 최근 이 사람이 너를 더 무시하는 것처럼 느꼈다면 바로 그렇기 때문에 너의 에너지적 존재감이 그들의 존재 안에 거대하게 자리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그들의 외적인 침묵은 네가 그들의 마음속에서 일으키는 내적 소음에 비례한다. 매일 밤 그들의 정신세계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상상해보라. 아마도 너와 함께 걷는 꿈을 꾸거나 미뤄졌던 대화를 나누거나 혹은 너의 포옹을 느끼고 있을지도 모른다. 이 밤의 만남들은 무의식에게 있어 실제 산만큼이나 현실적이다. 그들의 정신 깊숙한 부분에서 너희는 여전히 함께 있으며 여전히 연결되어 있고 여전히 서로를 향하고 있다. 갈등은 매일 아침 알람이 울리고 그 사람이 너 없이 만든 차갑고 공허한 현실과 마주해야 할 때 시작된다. 꿈속에서 너로 인해 느끼는 충만함과 깨어났을 때 느끼는 너 없는 외로움이 잔혹하게 충돌한다. 이 대비는 그들의 저항을 갉아먹고 너를 멀리하기 위해 세워둔 벽을 약화시킨다. 너는 아주 깊은 의미에서 그들의 영혼의 거울이다. 그들이 너에게서 보는 것은 그들 스스로의 가장 좋은 모습이다. 그들이 너로부터 도망칠 때 도망치는 대상은 외부의 누군가가 아니라 깊이 사랑하고 깊이 사랑받을 수 있는 자신의 능력이다. 그러나 꿈의 세계에서는 거짓말을 할 수 없다. 그곳에서 그들은 자신이 느끼는 진실과 마주할 수밖에 없다. 그들은 아무리 도망치려 해도 자기 자신의 그림자나
네가 그들의 삶에 가져다준 빛으로부터는 도망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다. 이것은 사냥꾼과 먹잇감이 같은 사람인 내적 추격전이며 너는 이 끝없는 추적의 이유이다. 더욱이 이 특별한 시기의 에너지는 이러한 역학을 더욱 강화시킨다. 계시의 순간이기에 꿈은 거의 예언적인 직접적 메시지가 된다. 더 이상 우연한 장면이 아니라 이 사람에게 너의 자리는 그 사람 곁이다 라고 말하는 명확한 이야기들이다. 그들은 내 이름을 혀끝에 올린 채 깨어나기도 하고 가슴을 움켜쥐는 듯한 그리움의 감각과 함께 일어나기도 한다. 네가 그립다는 이 감정은 그들이 선택해서 느끼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그들을 덮치고 허락 없이 침투하는 것이다. 이것은 존재하도록 운명 지어진 연결을 차단하려는 시도에 피할 수 없는 결과다. 에너지는 창조되지도 파괴되지도 않으며 단지 변형될 뿐이다. 그리고 그들이 부정하려 했던 모든 사랑은 이제 그들을 쉬지 못하게 하는 꿈의 존재로 변했다. 이 내적 압력은 임계점에 도달하고 있다. 그 사람의 정신은 더 이상 진실을 잠재의식의 지하실에 가둘 수 없다. 수문이 열리고 있다. 밤에 일어난 일들이 낮으로 스며들기 시작한다. 그들은 일상적인 업무를 하다 문득 너를 떠올리고 놀라며 운전하거나 일하는 도중에 전날 밤의 꿈 조각들이 갑자기 그들을 덮친다. 꿈과 현실의 경계가 흐려지고 너의 모습이 도처에 나타난다. 이 침투는 필요하며 항복의 전주곡이다. 그들은 자신 안에 살아있는 어떤 것과 싸울 수 없다. 이 내적 압력은 곧 폭발할 것이다. 그들의 정신은 더 이상 진실을 담아둘 수 없다. 그리고 바로 이 에너지의 순간이 열쇠 역할을 하여 문을 열고 억눌렸던 감정의 흐름이 그들의 의식 세계를 범람하게 한다. 생생한 꿈에서 깨어난 이 사람은 외부 세계와 마주하게 된다. 그리고 여기서 그들의 계시를 완성시키는 두 번째 핵심 요소가 생겨난다. 고통스러운 대비. 인간은 비교를 통해 배우고 깨닫는다. 때로는 빛을 소중히 여기기 위해 어둠을 경험해야 하고 따뜻함을 느끼기 위해 차가움을 경험해야 한다. 지금 이 사람에게 세상은 너에 비하면 회색이고 무맛이며 생명력이 없다. 그들은 도피의 과정에서 너가 남긴 자리를 다른 사람들, 활동들, 사회적 분산들로 채우려 했지만 결국 압도적인 진실과 마주한다. 그 누구도 너의 에너지를 갖고 있지 않다. 아마 이 사람은 평소 환경과 교류하려 했을 수도 있고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보려 했을 수도 있다. 모임에 나가고 데이트를 하고 친구들에게 의지하려 했을 수도 있다. 하지만 어떤 상호작용에서도 무언가가 빠져 있다. 누군가와 대화를 나누면 말은 흘러가지만 연결은 없다. 웃음소리를 들어도 즐거움은 번지지 않는다. 관심을 받아도 피상적일 뿐이다. 그들은 마치 너와 함께 색을 경험한 뒤 다시 흑백 영화를 보고 있는 것처럼 느낀다. 네가 제공했던 깊이 타이, 말을 하지 않아도 그들을 이해하던 능력, 네 존재만으로도 퍼져나가던 따스함은 그 어디에도 없다. 그들의 세계는 이제 텅 빈 메아리가 울리는 공간이 되어버렸다. 누군가 그들의 마음에 다가가려 할 때마다 그들은 보이지 않는 장벽에 부딪힌다. 그 자리는 이미 너의 에너지적 흔적으로 차 있기 때문이다. 비교는 피할 수 없고 늘 지속된다. 누군가 농담을 하면 그들은 자동으로 네가 웃던 방식을 떠올린다. 누군가 조언을 하면 너는 언제나 그들을 진정시킬 말을 알고 있었다는 사실이 떠오른다. 누군가 그들을 바라보면 그들은 내 눈이 자신들을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처럼 느끼게 해주던 그 감각을 그리워한다. 그들은 다른 사람들 속에서 너의 파편들을 찾지만 감정적 허기를 채우지 못하는 값싼 모조품들만 발견한다. 이 공허함은 역설적이다.
사람들로 둘러싸여 있어도 지금처럼 외로운 적이 없기 때문이다. 외로움은 사람의 부재가 아니라 진정한 연결의 부재다. 그리고 그 진정한 연결은 바로 너와의 것이었다. 그들은 너와 공유했던 화학적 끌림이 결코 흔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는다. 그것은 희귀한 자원, 혼란 속에서 그들이 무시하거나 당연하게 여겼던 신성한 선물이었다. 이제 삶은 결핍을 통해 그들이 가졌던 것의 진정한 가치를 가르치고 있다. 유동적인 관계와 빠른 상호작용으로 가득한 현대 세계의 피상성은 그들에게 견딜 수 없는 것이 되었다. 그들은 너의 영혼의 깊이를 맛본 사람이기 때문이다. 너의 물리적 부재는 그들의 삶에서 가장 강력한 존재가 되었다. 이 작용 방식은 참으로 신기하다. 네가 곁에 있었을 때 그들은 네 사랑이 너무 강해서 숨이 막히거나 너무 안정적이어서 언제든 있을 것처럼 느껴졌을 수도 있다. 하지만 이제 네가 에너지를 회수하고 침묵하며 자신에게 집중하자. 네가 남긴 빈자리는 점점 확장되어 그들의 모든 주의를 차지하게 되었다. 너의 침묵은 너가 아무리 많은 말을 했더라도 그보다 훨씬 크게 울린다. 그들은 이 침묵 속에서 자신들이 내린 선택의 메아리와 마주해야 한다. 그들은 자신들이 느끼는 공허함이 소음으로도 술로도 다른 사람의 몸으로도 채워지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는다. 그것을 채우는 것은 오직 너의 진동 주파수뿐이다. 이것은 주변 세계에 대한 환멸의 순간이다. 그들은 스스로 묻는다. 이게 정말 전부일까? 마법 같은 연결을 포기하고 평범한 상호작용의 삶을 선택하는 것이 가치 있는지 의문을 품는다. 바다에는 물고기가 많다다는 환상은 그 어떤 물고기도 너처럼 그들을 살아있게 만들지 못한다는 사실 앞에서 산산이 무너진다. 그들은 전형적인 것, 예측 가능한 것, 영혼이 없는 것에 지루함을 느낀다. 너는 감정적 모험이었고 도전이었고 성장과 열정이었다. 너 없이 그들의 현실은 평평하고 단조로워졌다. 설령 주변에 다른 사람이 있거나 장애물처럼 보이는 상황이 있다 해도 대비의 에너지가 그것들을 무너뜨린다. 그 세 번째 요소들은 성가시고 짜증나는 존재가 된다. 그들은 묻는다. 왜 다른 사람들은 너 같지 못할까? 왜 너처럼 인내심이 없고 너처럼 감정적으로 지혜롭지 못하고 너 같은 스파크, 불꽃가 없을까? 그들은 예전엔 무시했던 타인의 결점을 보기 시작한다. 비교의 기준이 이제 너이기 때문이다. 너는 그들이 세상을 측정하는 기준점이 되었다. 그리고 안타깝게도 세상 그 누구도 그 기준에 부합하지 못한다. 너만의 고유한 마법을 복제할 수 있는 사람은 없다. 이 과정은 그들의 자아에게 고통스럽다. 잘못을 인정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바닥에 널린 돌멩이들을 줍기 위해 다이아몬드를 놓쳤다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 그러나 이는 필요한 고통이다. 성장과 깨달음의 고통이다. 지금 그들이 느끼는 불편함은 그들이 그 자리에 속하지 않으며 그들의 자리가 따로 있다는 신호다. 바로 너의 곁이다. 우주는 다른 곳의 만족이라는 문들을 닫으며 진정 중요한 단 한 개의 문을 바라보도록 그들을 밀어붙이고 있다. 우주는 그들에게 모든 것의 맛을 잃게 하며 너의 사랑이 지녔던 달콤함을 기억하도록 만든다. 피상성과 깊이 사이의 전쟁이 그들의 내면에서 벌어지고 있으며 깊이가 승리하고 있다. 그들은 적은 것에 만족하는 척하는데 지쳐간다. 인간의 영혼은 늘 확장을 향해 나아가며 너와 함께할 때 그들은 확장되었다. 너 없이 그들은 수축되고 작아지고 제한된 느낌을 받는다. 이 깨달음은 머리로 하는 것이 아니라 몸으로 느끼는 것이다. 다른 사람과 함께 있을 때 집에 가고 싶어지는 것이고 휴대폰을 바라볼 때 내 이름이 없으면 가슴이 내려앉는 것이다.
이것은 단 하나의 치료법만 가진 만성적 불만족이다. 바로 이 비교의 순간에 진짜 계시가 탄생한다. 그들은 자신이 석탄 광산에서 다이아몬드를 찾고 있었다는 사실을 깨닫는다. 영혼을 양육할 능력이 없는 사람들과 장소들의 시간과 에너지를 낭비했다는 사실을 말이다. 결론은 명확하고 강렬하다. 너의 에너지는 대체 불가이며 그것이 없는 삶은 빛과 의미를 잃는다. 이제 그 사람의 의식의 계시가 도달하는 정확한 순간을 이해하기 전에 잠시 멈추어 너의 에너지를 정렬하는 것이 중요하다. 너는 사랑하는 사람의 정신과 영혼이 어떻게 작동하는지에 대한 매우 강렬한 정보를 받았다. 그리고 이것이 너에게 많은 감정을 불러일으키는 것은 당연하다. 그들이 너를 잊지 않았다는 사실에 안도감을 느끼는 동시에 앞으로 무엇이 일어날지에 대한 두려움을 느낄 수도 있다. 그래서 지금 이 순간 나는 너에게 깊게 숨을 들이쉴 것을 제안한다. 고요함을 들이쉬고 지난 침묵의 시간 동안 네가 짊어졌던 모든 불확실성을 내쉬어라. 에피파니의 에너지가 아무런 방해 없이 너의 현실 속으로 흐르기 위해서는 네가 균형의 상태에 있어야 한다. 우주는 간청이 아니라 확신에 반응한다는 것을 기억하라. 그 사람이 내 가치를 알아보게 하려면 먼저 네가 스스로의 가치를 인정하고 삶 앞에서 그것을 단단히 선언해야 한다. 이것은 사이코마지의 행위, 즉 운명에게 네가 신성한 권리로 받을 준비가 되어 있음을 알리는 방식이다. 우리는 사랑을 구걸하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존엄과 높은 진동으로 그것을 끌어당기기 위해 존재한다. 너의 진동은 그 사람에게 귀로 돌아오는 길을 보여주는 신호다. 네가 내 가치를 분명히 할수록 외부에서의 공명도 더 분명해진다. 너는 아무것도 증명할 필요도, 설명할 필요도, 강요할 필요도 없다. 너의 평온함, 내적 정열, 자기 존중이 어떤 말보다 크게 말한다. 이 상태에서 너는 결핍이 아니라 내적 충만함에서 행동하게 된다. 그리고 바로 그 충만함이 성숙하고 의식적인 진정한 접근을 가능하게 한다. 진실은 한번 인식되면 스스로 표현될 길을 찾는다. 진짜인 것은 압박이나 싸움, 혹은 존엄의 상실 없이도 제자리를 찾아온다. 지금 일어나는 모든 일이 더 높은 질서에 따른 것임을 믿어라. 너는 진실하게 느끼고 사랑하고 놓아주는 것으로 너의 역할을 다했다. 나머지는 올바른 순간에 펼쳐진다. 내 안에 머물고 명확함을 유지하고 자신을 잃지 않은 채 열린 상태로 있어라. 너에게 속한 것은 결코 너를 지나치지 않는다. 그리고 다가올 것은 더 이상 너를 불안하게 하지 않을 것이며 너에게 명확함과 존중, 진실로 다가올 것이다.